안녕하세요.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. 오늘은 금융기관이 요양산업에 진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융기관은요,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를 표방합니다. 그리고 일본의 보험사 경우에 고령화 시대 간병사업 진출 확대 우리나라는 이라는 기사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들께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속사정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요양기관에 일하는 요양종사자들, 특히 복지 쪽에 있던 분들하고요, 금융종사자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적지 않은 수가 처음에 그 큰 뜻을 품고 같이 조인했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소통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금융과 복지는요, 일의 본질과 산업 간 특성이 존재합니다. 금융은요,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일의 본질이라고 묻는다면 예대 마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즉,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비즈니스입니다. 특히 이제 만약에 보험사나 금융 상품 세일즈 쪽으로 가게 되면요, 이분들은 매일같이 실적을 보고하고 영업에 의해서 그 숫자를 달성을 하고 인센티브와 비용을 받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융을 세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예대 마진과 수익 그리고 실적이 어떠한 문화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이에 비해 복지나 요양 쪽은 조금 다릅니다. 기본적으로 휴먼 서비스를 표방을 합니다. 즉 사람에 대한 거죠. 그리고 이쪽은요, 수익이란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즉 공공,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공익적인 혜택이라고 보고요. 따라서 복지라는 말도 보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요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, 사람과의 관계 이런 쪽을 더 포커스하고 있죠. 이것이 만약에 금융기관이 투자한 시설과 만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. 실적에 대한 그 쪼임 같은 게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죠. 거기에 대해서 복지했던 분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을 하고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라는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반감들과 이런 문화가 서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갈등과 이직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먼저 이러한 그 산업의 특성을 위해서 다른 분야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IT인 경우에는요, 사람들이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로 세상을 이해를 합니다. 컴퓨터를 만드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명확한 0과 1이 아닌 중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납기와 결과물이 중요하죠. 디자이너인 경우에는요, 창의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. 이분들도 납기 그리고 특히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아트, 작품이라는 그 개념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존중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. 반면 유통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, 그 10원의 흐름이 유통에선 중요하죠. 10원에 대한 그 돈이 모여서 볼륨으로 크기로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은요, 자금 회전이라든지 특히 이제 유통은 로케이션,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갖는 그 힘을 알고 있습니다. 또한 그 물량을 얼마나 바잉 파워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입니다. 특히 이제 한국 실버 산업을 보면요. 이런 유통 그 기업이라든지 부동산 종사자, 특히 금융 종사자들이 요양복지 쪽에 와서 지난 한 20년간 어떠한 그 조화를 이뤄냈는데요. 그 속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대부분을 보면요. 바로 이러한 그 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따라서 금융산업이 요양산업에 진출할 때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될 거는요. 서로 상호 간에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. 만약에 평생 2, 30년, 1, 20년을 그런 조직과 문화 속에서 생활했는데요. 아주 전혀 새로운 문화와 특히 이런 생각의 방향이 틀린 것이 만났을 때는 커다란 분열과 그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서 서로가 언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 과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. 제가 볼 때는요,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습니다. 금융과 요양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. 둘 다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. 금융도요, 본질적으로 저도 금융교육 그 담당도 했었는데요. 본질적인 교육은 뭐냐면요. 바로 사람에 대한 겁니다. 그 사람을 얻는 것, 그것이 가장 고등적인 영업 방식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과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요. 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작은 한 분에 대한 돌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.
두 번째는요, 결국 이 사람이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. 그 요양에서는요, 돌보는 것으로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분에 대한 감사가 그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에게 퍼지거든요.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고객을 자산으로 한 사람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, 그 관계가 만들어낼 또 다른 가치, 이런 것들이 실은 업의 본질이라고 봤을 때 지속 가능성과 고객 자산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게 문제입니까? 현장에서는요, 이런 게 문제입니다. 금융에서 매일 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내, 결과가 어떤지 말해, 이런 것들이요, 요양 인력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숫자로 측정할 수 있지?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가 봉사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수익으로 컨셉으로 뽑아낼 수 있지라는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요, 금융기관과 요양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숫자라는 것도 매일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늘려주는 거죠. 한 일주일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,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 공통화된 측정 방법으로 KPI라고 그러죠. Key Performance Index, 그 부분을 다시 재산정을 해가지고요.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로 측정하고 그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피드백과 데이터를 가지고 결합을 시킨다면은 금융산업이 요양산업에 종사하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직원들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본질적으로는요, 그 요양산업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 수익성 부분을 약간 좀 죽여줄 필요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금융산업도요, 허가를 받는 어떤 공공재이거든요.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충분히 서로 소통할 여지가 많이 있고요. 둘의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시니어 비즈니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. 저는 시니어 라이프 트렌드를 제안합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